네, 여러분은 1년 동안 몇 벌의 옷을 사고 또 버리십니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버려지는 옷이 무려 141.8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쓸만한 의류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의류 수거함을 설치했죠. 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의류 폐기물 처리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광주 전남 녹색 소비자 연대 허승희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었는데요.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의류 폐기물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옷을 살 때 비용을 지불하지만 옷을 버릴 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옷을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필요한 누군가는 가져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쉽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헌옷 수출국 5위 나라이고요. 의류 수거함을 통해서 헌옷 수출업 선별장에 모인 옷들은 5%는 국내의 빈티지 가게에서 유통이 되고 95%는 인도, 가나, 캄보디아 여름옷으로 수출되고 95, 또 나머지는 겨울옷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한 헌옷이 잘 활용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가나의 카트만두 시장에는 1,500만 개의 옷들이 수출이 되는데 그 옷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강에 버려지거나 소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강에 물이 넘치면서 또 쓰레기 강이 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네, 지금 뭐 쓰레기 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환경 오염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70억 인구가 사는 지구에서 1년에 1,000억 개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매 시간마다 1,000만 번 옷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300만 옷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네. 이런 옷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의 물의 소비량이 발생되는데요. 흰 옷을 만들 때 예를 가장하자면 우리가 흰 면 티셔츠는 커피 한두 잔 사는 가격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흰 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되는 물의 양은 2,700리터입니다. 네. 2,700리터는 한 사람이 3년간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짚어보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체 산업용 폐수 중에 2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오고 있고 현재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네. 폴리에스테 아크릴로 만든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쉽게 분해되지도 않고 세탁 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옷들이 1년에 330억 벌이나 버려지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것 같은데요. 당장은 재활용 의류 수거함의 관리도 문제라고 하던데 우리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에도 구마다 많은 의류 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의류 수거함을 광주시나 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업체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 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악취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곧바로 반영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유통하는 의류를 뜻하는데요. 유행을 따라 산 옷은 시간이 지나면 옷장에만 고이 간직하는 옷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지 못하는 옷을 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아파트에 있는 헌옷 수거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중고 거래를 통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지에 내놓으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들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거함에 갖다 넣어요. 많은 시민이 재활용 의류 수거함에 헌옷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재활용 의류 수거함의 관리 실태는 어떨까요? 그나마 아파트 단지들은 관리사무소와 폐기물 수거업체가 잘 협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주택가 근처의 의류수거함을 찾아가 보니 관리 상태가 엉망인 곳이 많았습니다. 광주 서구 유촌동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입니다. 단독주택가라 이면도로 전신주 옆에 이렇게 의류수거함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또 다른 의류수거함을 찾아와 봤는데요.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의류수거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불이 의류수거함 위에 올려져 있고요. 옆으로 와보셔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와보시면요. 이렇게 폐기물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데요. 쓰레기장이 아닌데도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 의류수거함은 심지어 보도에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구역이라는 현수막을 의류수거함에 부착했지만 무단 투기한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총 1,283개입니다. 구별로 보면 동구는 87개, 서구는 337개, 남구는 289개, 북구는 307개, 그리고 광산구는 263개입니다. 구별로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 민간 업체에 관리 상황을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C 광주 방송인데요. 지금 의류수거함 주변에 좀 쓰레기가 있는데 혹시 언제쯤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나요? 오늘 4시나 그쪽으로 작업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보통 이 의류수거함 수거나 정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이제 저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바로 또 와서 바로 그 시간에는 다른 데 일하면 못 하니까 다음 날이라도 가서 정리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보통 한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정리하기 전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시민들이 직접 업체에 연락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가 조금 데 버리는데 사용을 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수시로 관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 부근도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좀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부족한 시민 의식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에서 이제 헌어수거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지만 그런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제 저희 시민들의 의식 같은 경우도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의류수거함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뒷짐지고 있는 지자체와 일부 시민들의 시민의식 실종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의류수거함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광주광역시나 구에서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광주시에 문의를 해봤더니요. 현재는 헌 옷을 대부분 수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현 체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광주시나 각 구에서도 사후 조치가 최선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원 순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방안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주민들과 헌옷수거함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택도 떼지 않은 새 옷을 12개나 이렇게 찾고 지역 주민들과 나눴는데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의류수거함 자체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거함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재활용 가능한 옷도 폐기 처분이 되고요. 장마철 같이 비가 자주 오는 경우에는 외부에 방치되는 옷이 젖으면 그 옷도 다 폐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의류 수거함 디자인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거함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면 비가 올 때도 옷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수거된 옷의 양이나 품목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옷을 기부하는 문화를 좀 확산하여 가지고 중고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류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과정이 또 번거롭지도 않고 접근성이 좋아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의류 수거함에는 아무 옷이나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배출 기준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의류 배출 기준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의 의류는 비영리 단체나 의류 수거함에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는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신에 재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의류 수거함은 접근성도 좋고 또 소량의 의류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변형이 되거나 오염된 옷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모자나 벨트, 가방이나 신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별 작업에서 탈락하면 결국에는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증하기 전에 냉정하게 물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옷이나 패션 소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재활용이 쉽지가 않은 품목이다 보니까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대책 마련은 어떻습니까? 사실 새 옷을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옷을 버리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을 오래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구매할 때 이 옷은 내가 오래 입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소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옷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폐섬유로 만든 놀이터, 폐연수막으로 만든 가방, 소방복으로 만든 가방과 소품 등 재활용과 재사용, 확산을 위해 가지고 자원순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부분을 정부에선 시급히 대책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려지는 상품에 소비 환경의 가치를 더하는 일이니 이 생산자와 기업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친환경적인 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를 구매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이 의류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